계속 이쪽은 혈당 상승이 절반 정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 좀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장외과 전문 통증 솔루션 윤닥터입니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요새 환자분들이 이제 뒤꿈치 운동한다고 굉장히 이제 쉬운 운동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또 생각보다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아킬레스건 염증이 생긴다든지 발목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신경외과 관점에서 뒤꿈치 운동이 왜 중요한지 제대로 하는 방법까지 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종아리 근육은 특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박지성도 아니고. 우리 몸의 혈액이라고 하는 게 심장에서 이제 발까지 내려오기는 쉽지만 발에서 다시 올라오는 건 어려워요. 중력을 거스리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종아리 근육의 펌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할 때 정맥 혈액을 위로 쭉 올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종아리 근육이 크고 근육이 발달이 잘 돼 있거나 그랬을 때 혈액 순환이라든지 다리가 붓는다든지 하지가 이제 피로해지는 증상, 쥐나는 증상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면 좋다는 얘기인데 맞나요? 그쵸. 종아리라든지 허벅지 운동 같은 경우는 밥 먹고 있었을 때 좋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알고 있지? 아니 근데 약간 좀 반대인 게 네. 운동을 하기 전에 밥을 먹으면 내장기관에서 이제 피가 쏠리니까 근육이 잘 안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긴 한데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제 종아리 쪽, 가자미근이라든지 이런 쪽은 혈당 상승이 절반 정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 좀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몰랐어요.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자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운동이 좀 좋다. 뒤꿈치 운동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면 가장 좋을까요? 계속해. 맞아요. 많이. 무조건 다닥 쓰는가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좋아요. 아, 가자미근이 지구력이 높은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체 쪽 같은 경우가 지구력이 높기 때문에 팔꿈치 운동이라든지 2두나 3두 운동 같은 경우를 하면 금방 지쳐요. 맞아요. 근육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종아리라든지 허벅지 같은 경우는 근육이 크기 때문에 지구력이 세요. 하루에 수백 번도 가능하죠. 이 정도면.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뭐 그렇다고 뭐 24시간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뭐 하루에 5분이나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제약은 크게 없어요. 사실 이 근육 같은 경우는. 많이 하면 할수록 맞아요. 체가 좋다. 그리고 맞아요. 종아리 근육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죠. 비복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근육, 이제 비복근이라고 하고 가자미근 이렇게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래 깊이 있는 근육, 이 두 근육이 작용을 해가지고 발 뒤꿈치를 들어올리게 돼요. 이 종아리 근육을 써가지고 발 뒤꿈치에 힘을 줘서 이렇게 들어올리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내부에 있는 가자미근 같은 경우는 혈액 순환의 펌프 역할을 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 근육이 이제 약해지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요새는 뭐 그래도 일하거나 그러면 뭐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앉아 있게 되면 종아리 근육의 사용이 감소하게 되고 혈액이 정체되게 되고 다리가 붓고 피로가 증가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게임 같은 것들을 이제 막 오래 하거나 그랬을 때 막 몇십 시간씩 하거나 막 일을 막 오랫동안 했었을 때 뭐 갑자기 심장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이제 그런 뭐 뉴스나 기사 같은 것들도 종종 들어볼 때가 있긴 한데 그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순환을 계속 못 시키고 있으니까 정체가 되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앉아있는 시간에 일어서 가지고 이런 운동을 해주는 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뒤꿈치 운동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의자 높이를 좀 맞추고 허벅지와 바닥이 의자 높이를 맞춘 다음에 평행하게 발바닥은 그럼 딱 바닥에 닿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자 높이를 맞춘다는 거예요. 발가락이 무릎보다 너무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게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수직인 상태에서 뒤꿈치를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속도는 3초 올라가기 3초 내려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종아리에 힘을 딱 줘요. 종아리에 딱 힘을 1초 정도 종아리에 힘을 주고 다시 또 내리게 되면 근육 수축이 훨씬 좋아지게 돼요. 간단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평행하게 만들거나 발바닥이 딱 닿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처음에 첫 자세를 잘 잡아준 상태에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반동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지고 종아리에 딱 힘을 줘야 되는데 툭툭 막 이런 식으로 튀듯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다리를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종아리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아니라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천천히 하고 리듬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툭툭 계속 이렇게 올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서 하는 뒤꿈치 운동 같은 경우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을 해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이렇게 서서 벽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이나 의자를 딱 잡아.
벽이나 의자를 잡고 뒤꿈치를 천천히 올립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몸이 전체가 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이 전체가 긴장이 돼서 복부랑 그러니까 복부 쪽, 엉덩이 쪽, 허리 쪽, 등 쪽 전체적으로 딱 힘을 준 다음에 힘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끌어올리면 이 전체가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서 코어까지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뭐 사실 간단하죠. 근데 이제 그냥 다리만 이렇게 이게 든다는 느낌보다는 전체 종아리라든지 허벅지라든지 배라든지 허리까지 다 힘을 주고 난 다음에 천천히 끌어올리는 게 중요해요. 종아리에 힘을 주고. 약간 뭔가 통통통 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지그시 올라갔다 지그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강도를 이제 그럼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거나 그러면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인데 운동이 익숙해지면은 계단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계단 같은 것도 또 쉽게 이용할 수가 있죠. 발 앞부분만 계단에 딱 올리고 뒤꿈치는 아래 내려요. 그래서 최대한 올라가고 최대한 내려옵니다. 근육순 운동의 원칙은 최대 수축, 최대 이완이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늘려주고 줄여졌을 때 근육이 수축이 되고 이완이 됐었을 때 이게 반복되게 되면 이 근육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뭐 당연히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근데 항상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을 잘 하고 난 다음에 점점 강도를 높여나갔을 때는 다치는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데 처음 했던 것들을 이제 잘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운동도 제대로 안 되고 다치게 되니까 또 운동을 하기가 싫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간단하더라도 처음에 자세를 잘 잡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막상 들어보면 별거 아닌데 막상 하면 자주 반복을 하다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전 컨텐츠도 그랬지만 밤에 종아리 지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혹시 그분들한테도 이 운동 효과 있을까요? 당연히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혈액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야간 경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해서 펌핑하는 능력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야간 쪽에 생기는 근육 경련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 사람한테도 좋아요. 부어서 정맥 혈액이 정체되게 되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다리가 붓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대부분 이제 운동하면 종아리가 두꺼워진다고 고민해서 안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종아리 근육이 그렇게까지 두꺼워지지는 않아요. 사람 몸에 있는 기초 대사량을 늘리게 되면서 더 전체적으로 지방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더 빠질 수 있는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뭐 종아리 근육만 내가 키운다고 드렸던 게 아니라 허리 디스크 환자한테도 좋을 수가 있는 게 뒤꿈치 운동은 제가 아까 전에 배라든지 등이라든지 허리 쪽에 다 힘을 주고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어 운동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허리 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은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 이런 식으로 혈압이 좀 머리 쪽으로 올라가지 않는 문제도 당연히 해결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 몸에 있는 순환 구조 자체를 어느 정도 하체에 있는 펌프를 개선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중간중간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는 또 자주 일어나가지고 또 운동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뒤꿈치 운동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 또 뭐 말했지? 너무 혈액순환, 그 다음에 다리가 붓는 거, 당뇨가 관리되고, 허리에 또 그 코어의 안정성까지 이제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하면 더 다칠 수가 있고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동을 하면 원장님 얼굴 보는 건가요? 그렇죠. 안 보는 게 좋지. 그래서 운동을 싫어하는 분들도 뒤꿈치 운동은 생각보다 별로 안 힘들어서 매일 해보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아주 간단하지만 몸에 큰 변화를 만드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한 운동이라도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통증솔루션 윤닥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